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가볼까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랑 뭐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뭘 디커플링해요? 삼성전자 간 적이 없는데 뭘 디커플링 얘는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반도체 대장 노릇을 했다고 하는 SK 하이닉스 외국인은 특히 또 매도하고 개인은 또 사요.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걔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칠게요. 그럼 이게 큰 그림에서 결국은 관세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뭐 당연히 관세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자리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쭉 네네네. 우리가 한 바가 있는데, 네. 그때도 제가 SK 하이닉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실적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거의 한 40조 나오는 거고, 네. 순이익 기준으로도 한 30조 정도 나온다. 네.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도 한 33조, 34조 정도 나온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 내후년도에 좀 싸게 잡아도 30조는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저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 정도는 나올 그러면 수 이제 우리가 있다고. 적정주가 어떻게 매기느냐?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에서는 내년 내후년 실적을 피크로 보는 쪽에서는 네. 요 곱하기 6배 준다. 네. 그래서 36, 18, 네. 180조라 그랬고, 그다음에 아니야, 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이 다음에 실적이 어찌 보면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은 실적이 좀 눕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성장 속도가 작년에 20조였으니까 네. 작년에는 적자였고, 네. 적자에서 작년에 20조 원으로 순이익이 확 늘었다가 네. 지금 올해는 30조 원으로 또 50%또 증가했다가, 근데 네. 올해 대비 내년엔 10% 증가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러다가 한 2년 성장률이 약간 둔화됐다가 다시 또 튈 거야 네. 라고 보는 쪽도 있어요. 가능하죠. 이렇게 보는 증권사에서는 네. 내년 내후년 실적 대비 8배, 38이 24. 27년도에 SK하이닉스가 번쩍 뜰 거라는 의견도 꽤 있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실적 대비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좀 계속 멈출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 2년 쉬었다가 틀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업계에서도 입장이 좀 네. 갈려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쪽은 36, 18, 180조. 네. 아니야, 다시 한번 틀까야 되는 건 38, 24, 240조. 네. 이 두 개를 썸을 해가지고 나누면 네. 대충 뭐 200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오늘자 SK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이 178조, 180조거든. 전자로 보면 다 왔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요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지금 미래 가이드인데, 네. 미래 가이드 이거 들어가면 SK 하이닉스 치고 들어가서 추정 실적 누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추정 실적 다 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추정 실적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순이익. 정확하게는 지배주주 순이익. 네네. 근데 우리가 적정 주가는 영업이익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순이익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왜 지난번에 30만 원 갔을 때, 네. 30만 원 갔을 때가 30만 원이 시가총액으로 한 230조 되거든. 그럼 이거는 곱하기 8배 부근에 온 거지. 그래서 이게 30만 원까지 갔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갔던 거고, 잘 가던 게 30만 원에서 이제 최근에 못 가고 내려오는 이유는, 네. 이제 한마디로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선반영해서 의견이 다른.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240조 간다는데 230조에 사서 먹을 게 그렇죠. 뭐가 있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네. 목표 주가 부근에 와서 빠진 거야. 올라가자니 뭐 룸이 없는 거지. 더 사줄 사람이 사실 거기선 없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사줄 마음은 없는 거니까. 아무도 6배 보는 입장에서는 때릴 거고, 네. 8배 보는 입장에서도 사기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 30만 원 고점 치고 지금 조정이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올라가자니 목표 주가 대비 괴리가 너무 낮고, 네. 또 떨어지자니 어쨌든 그렇다고 뭐 지금 내년 그것도 내후년 아니고, 사상 최고 실적이고 떨어지면 또 싸 보이니까. 네. 그럼 이러면 이제 주가부터 어떻게 가느냐? 박스. 박스권이거든. 근데 얘는 어차피 박스권 들어갈 위치에 딱 들어온 상태였는데, 네. 또 그 시점에서 때마침 삼성전자가 살짝 네. 등장을 하다 보니, 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뭐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기대감이지만 네. 이제 뭐 HBM 뒤늦게라도 네.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데다가, 네. 때마침 또 테슬라 쪽에 대규모 파운드리 파운드리 얘기도 있고. 계약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비워놨는 삼성전자를 좀 채워야 되니까 네. 좀 더 빠른 속도로 SK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 옮기고 하는 요런 과정들 들어오면서 요즘 이제 삼성전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좋아진 거고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크게 갈 데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르지 않았으면 SK 하이닉스도 내가 봐서는 한 27만 원, 30만 원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돈이 일로 어차피 가버리는 바람. 박스권이니까 네. 거기서 그냥 박스권이었을 건데 삼성전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최근에 네. 약간 그 돈이 좀 빠지면서 좀 밑에서 좀 박스권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건 하이닉스 나름 HBM에서는 진짜 좀 세잖아요. 근데 걔는 왜 8배가 끝인가요? 상단으로 보는 애도 8배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적정 주가 줄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미래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얘서 앞으로 100조 벌 것 같아. 네. 근데 앞으로 이후에는 네. 한 3, 400조도 벌 것 같아. 이러면 100조 곱하기 뭐 20배든 30배든 네. 흔히 말하는 펄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얘가 지금 요 시기에 이제 한 100조는 벌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네. 100조보다 더 늘진 않을 것 같고 네. 뭐 늘어본들 뭐 120조, 130조 네. 이럴 것 같아.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이익 대비 10배 주는 게 기본이니까 네. 100억 벌면 버는 거 대비 10배, 네. 1000억이 적당하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인 건데 근데 이 회사는 보니까 100억에서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막 이게 200억, 300억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10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적자도 하잖아요. 예. 이러면 이거를 10배 주고 사기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실적에서 크게 막 이제 가파르게 더 네. 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단 까딱하면 요 실적이 갑자기 반토막도 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네. 이걸 내가 10배 주고 샀다가는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익 변동성이 좀 심한 산업군들 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보면 적정 주가를 줄 때 미래 한 음. 3개년 실적 추정을 다 하는데 3개년 실적 추정치 평균값 잡고 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이 회사는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경기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냈다가 경기 안 좋으면 갑자기 이익이 반토막도 나더라. 네. 심지어는 적자도 나더라. 이런 회사들은 10배를 주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죠.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6배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단은 거의 막혀 있는데 하단은 적자까지도 뚫려 있을지 혹시나 모르는 이런 불안감도 있으니.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중요한 못 거는 준다. 작년 실적 대비 6배 준다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왜냐면 저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적정주가 계산할 때 네. 사람들이 PER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네. 이 산업은 성장주니까 고포, 그러니까 PER을 뭐 네. 20배, 30배를 주고 네. 이 산업은 뭐 사양 산업이니까 뭐 PER을 좀 할인을 해서 6배 준다, 8배 준다. 그냥 네. 단순하게 막연하게 해석하거나 네. 또는 뭐 업종 평균 PER을 넣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부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음. 올해는 100억 벌었어.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도 100억, 내후년에도 100억, 내후년에도 100억이야. 네.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 같아. 네. 그럼 이 회사는 버는 것도 10배, 1000억이 적당해. 네. 이게 되는 거고. 네. 그럼 목표가 1000억. 그럼 실제로 주가는 1000억 주고 사면은 상투란 얘기니까 네. 1000억까지 못 갈 거고. 그렇죠. 그럼 보통 한 800억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결국 이익이 만약에 100억에서 만약 고정돼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이익도 줄지는 않지만 늘지도 않는 회사다. 이러면 보통 업계에서는 그것도 버는 것도 10배 주자 하고 목표가를 10배를 주면 네. 실상 주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까지는 못 가고 그쵸. 거기서 하면 상투니까 네. 한 800억 정도 네.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600억. 네. 장 좀 괜찮으면 900억. 네. 그러니까 결국 PER 8배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런 박스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실적을 내는 회사라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똑같은 회사인데 네. 올해는 100억인데 내년 10억이야. 그 다음에 100억이고 그 다음 또 10억이야. 또 그 다음 100억이야. 자 이럴 경우 네. 이 회사의 적정 주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결국 100억, 10억, 100억, 10억 하다가 100억에서 고정된다는 가정이면 네. 이 회사의 긴 적정 가격은 목표 가격은 1000억이에요 그냥. 아, 그렇죠. 나중에 고정이 된다면. 그럼 1000억이면 이 회사의 PER을 줄 때는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을 줄 때는 올해 100억이니까 100억이 10배가 적당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내년은 10억이잖아. 네. 그러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몇 배가 적당할까요? 하면은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줘야죠. 100배를 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 100배를 주는 건 얘가 성장주라서 100배를 주는 거냐고.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로 100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적정 주가는 사람들이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적정 주가는 사실 이 회사의 먼 미래의 어떤 실적을 보고 이 네. 회사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를 먼저 사실 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 구하고 난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누는 거죠. 적당한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준점을 올해로 보느냐 작년으로 네. 보느냐 내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 때 몇 배를 주는 관점이지 네. 이게 뭐 성장률 100배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래서 적정 주가를 이런 부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A란 만약 삼성전자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 네. 삼성전자가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네. 부분은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삼성전자가 한 얼마 정도 이익을 낼까? 네. 그다음에 이 이익 대비해서 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들겨 보면 성장 크게 못할 것 같아 하면 그냥 그 실적이 10배거든. 네.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은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적정 시가총액은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 정책 시가총액에 맞춰서 올해 실적 대비 몇 배 좀 맞을까를 이 뒤에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애널리스트들도 좀 초보 애널리스트 실수하는 부분이 네. 그냥 뭐 과거 이 회사는 뭐 버는 거 대비 30배 최근 5개년간 30배 거래됐으니까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할증 거래되는 기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족버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 회사가 왜냐면 뭐 한 100억 벌던 게 앞으로 막 500억 번다는 걸 선반영해서 이미 5천억 가 있는 회사를 네. 그 다음에 실적이 막 300억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처럼 50배 이렇게 줘버리면 터무니없는 큰일 목표 나는 주가가. 거죠. 큰일 나는. 네. 옛날에 특히 게임주들 많이 그랬거든. 뭐 컴투스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네. 앞으로 이제 신작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걸쳐서 신작이 나오면은 네. 이 회사 실적이 이만큼 될 거다. 그래가지고 네. 한 1000억 벌 거다. 지금 100억밖에 못 벌고 있는데 네. 1000억 벌 거니까 그러면 한 1조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막 1조까지 거래가 됐었거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200억 벌고 있는데 1조니까 네. 얘는 PR 50배. 네. 그래서 가구 평균이 50배거든. 네. 근데 애널리스트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500억이었던 거야. 네. 2조 5천억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500억은 상관없이 얘는 네. 1조가 적당한 거니까 500억이 곱하기 20배. 이래서 1조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네.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애널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이 회사는 50배 부근에서 거래됐다. 네. 미래 성장 네. 성 때문에 네. 기술력이 좋아서 네. 인정 50배 거래됐다. 따라서 내년 500번이니까 곱하기 50배 2조 2조 5천억이 적당하다 하고 불렀는데 그 불렀을 때가 1조 5천억일 때 2조 5천억이 적당하다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그날 고점 치고 쫙 그게 발간이 됐어요. 리포트가. 레포트 그런 레포트 많아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 25년째 레포트를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레포트 보다 보면 가끔 이제. 가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알고 보면 보이니까 네. 이런 거 이게 재밌지 않나요? 전 이런 얘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보고서 보다 보면 네. 내가 몰랐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4, 5년 후에 얼마를 벌 거래. 네. 근데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 본다고 하고 얘는 목표 주가를 봤는데 12배를 줬더라고. 네.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최소 줄수 12배는 있다. 가지 하고 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네. 얘가 한 7배는 오르겠더라고 지금 가격에서. 이런 거 하나 발견하는 순간 주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바로 장이 전화를 빠지든 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장이 빠지든 말든 뭐 이런 것 왜냐하면 어차 상장사가 거의 2,000개가 넘으니까 네. 자꾸 보고서 보고 하다 보면 네.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이만큼 내가 봐도 벌 것 같고 인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7배 오르겠는데 이런 게 보이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게 다 싸게 거래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요즘처럼 장이 좀 떠 있으면 부담스럽죠. 이제 아무래도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세게 봤던 것들은 다 올라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먹을 게 좀 적고 근데 이러다가 뭐 아삭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네. 우리 눈에는 이미 종목들 뭐 대부분 기업들에서 한 3, 4년치 실적 추정은 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네. 여기 또 싸졌네 하고 또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다음에는 같이 사요. 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부장 참 더럽게도 안 가요. 그러니까 몇 개는 가는데 근데 깔려 있는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또 반도체 보면은 하이닉스는 날아가는 애도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올해 들어서 얼추 올랐잖아요. 그랬는데도 소부장은 못 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에 관심이 워낙 많고 그리고 가벼우니까 좀 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요새는. 얘네 시대는 안 와요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장비 사이클은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이제 시술 투자를 한번 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아니 뭐 한 2, 3년 시술 투자 바짝 했는데 네. 또 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실적도 이렇게 한번 발주 나올 때 바짝 네. 실적 늘었다가 발주 끝나고 나면 훅 줄었다가. 유지 보수만 한 그래서 마치 SK 하이닉스 예전에 막 뭐 좀 잘 팔릴 때는 확 벌었다가 네, 못 네. 팔리면 적자나고 막 했듯이 네. 장비주들도 이렇게 실적 변동성이 커요. 아, 이것 때문에 장비주들도 보통 할인 거래를 받는 아, 것도 있고. 네. 근데 최근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거는 AI용 반도체다 네. 보니까 AI용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정도 네. 빼면은 그쪽은 없다 보니까 아, 뭐 나머지 업황은 지금 좋지도 않은데 지금 뭐 거기도 크게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그쪽에 뭐 크게 증설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러면 네. 장비주 쪽에는 먹거리가 지금 별로 사실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 관계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만 좀 바짝바짝거리면서 근데 걔네들도 되게 한정적으로 가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도 투자한다고 이번에 얘기했거나 옛날에 평택에 요만한 거 하나만 만들어도 막 다 같이 와 신난다 하고 올라왔는데 요즘은 전혀 안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주식이 점점 뭔가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뭐 시장에 제가 뭐 있어봐야 몇 년 있었죠 한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도 이런 게 요즘은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딴 거보다도 장비주들 실적만 이렇게 보면 네. 예전에도 좀 신뢰감을 좀 잃었던 것도 있고 네네네. 뭐 뭔가 뭐 많이 본다고 마치 우리가 2차 전지처럼 네. 2차 전지 야 돈 많이 벌 것 같다 해서 막 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실적은 커녕 전혀 아닌 실적이 나와보니까 그래 주가가 박살난 것처럼 네. 장비주들도 좀 의외로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막 음.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또 거기다 또 지금 환경은 네. 더욱더 뭐 AI용 반도체 쪽 관련된 쪽 빼면은 크게 뭐 그쪽이 실적이 크게 늘 만한 네.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만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전체 수급도 요즘 기관들도 그렇게 예전처럼 소부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 진짜 그냥 AI 쪽 반도체 그쪽만 요즘은 진짜 딱 그거네요. 그죠? 반도체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은